오펜하이머의 숨겨진 비밀. 오펜하이머도 사람이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알려진 오펜하이머. 젊어서는 전체주의자였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스티브 잡스, 저크버그, 일론 머스크, 베이조스 등등 신흥부자들 대부분은 자수성가했지만 소위 신보들이 말하는 때려 죽일 부자들이다. 독일의 유명한 양자역학의 아버지 하이젠베르크도 젊어서는 전체주의자였다. 나이가 들어서는 보수, 정의주의자가 된다. 젊어서는 전체주의자가 되는 경향이 심하다. 국가는 뭐 하냐며 이들이 혁명이랍시고 끝없이 일으키는 폭동 때문에 결국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하게 된다. 국가는 뭐 하냐며 폭동을 일으키는 아르헨티나.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다수의 국민들 그 자신이다. 때문에 그저 대책 없는 남 탓일 뿐.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각국의 좌파들은 숫자가 급증했고 끝없는 폭동을 일으켰다. 스페인 내전, 중일 전쟁을 거쳐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했다. 유럽 제1 경제대국 독일은 순식간에 유럽을 장악했다. 전체주의 국가 독일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다급해진 미국도 서둘러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유럽 제1 독일, 세계 제1의 경제대국 미국. 미국은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독일과의 돈 전쟁을 시작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가? 독일은 돈이 부족했다. 핵폭탄은커녕 VT 신관조차 개발할 돈이 없어서 결국 포기했다. 하이젠베르크는 핵무기를 개발하라는 명령을 일부러 안 만들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핵폭탄 완성 전에 독일이 항복했다. 오펜하이머와 그로브스는 공명심으로 핵개발을 계속했다. 핵폭탄을 사용하자 뒤늦게 후회하며 반핵 운동을 펼친다. 발명은 마음대로지만 손 떠나면 끝이다. 좌파가 넘쳐났기에 핵무기의 비밀은 금방 소련으로 넘어갔고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은 뒤늦게 후회하고 난리쳤다. 나그네여 로스앨러모스로 여행을 가거든. 아니, 로스앨러모스가 어딘지 모를지라도 인류의 역사는 간단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줘.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인간 자체가 만드는 것. 젊어서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가진 부자들이 불합리해 보이고 저 부자들을 때려 죽이고 재산을 강탈해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진보, 좌파, 불의가 판치고 점차 열심히 일해서 나이 들면서 자산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젊어서 때려 죽여야 한다고 했던 부자들이 자기 부모들이고 지금은 자기 자식들이 때려 죽여야 한다는 기성세대 수구 꼴통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보수,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스스로 일해서 벌어야 한다는 정의주의자가 된다오. 이를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세대 갈등이라고 부른다오. 살기 힘들어지면 이런 좌파, 전체주의자들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오. 1929년의 세계 대공황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파산해버렸다오. 부자, 기업들이 있어야 취직할 일자리도 생기는 법. 국민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돈이 없으니 식량을 사 먹을 수도 없고 농민들도 식량을 팔 수 없으니 썩어나가는 지경. 도시의 시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시골의 식량은 썩어나간다. 결국 시골의 식량을 강제로 강탈해서 도시에 굶어 죽어가는 시민들에게 공짜로 배급해야 한다는 전체주의가 판치게 되었다오.
이런 때에 독일은 나치스가 전체주의 체제로 경제를 강제로 돌렸고, 소련은 애초 모든 것을 국유화해서 배급하고 있었으니 적어도 식량이 썩어나가는데 시민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일은 없었다오. 우리도 소련처럼 전체주의 체제로 가야 한다. 당시 미국에는 이런 전체주의자들이 대단히 많았고, 루스벨트와 트루먼도 전체주의자들이었소. 즉 히틀러, 스탈린, 루스벨트, 트루먼 등의 전체주의자들을 뽑은 것은 바로 다수의 국민들 그 자체, 공산주의라고 불리는 전체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퍼뜨린 사람은 스탈린과 루스벨트였소. 동유럽을 몽땅 소련 지하로 넣어줬고, 만주를 비롯해서 중국, 한반도 북부를 소련에게 넘겨준 것도 루스벨트였다오. 미국이 그들의 전체주의 동맹, 소련과 갑자기 동맹을 깨고 적으로 돌아선 것은 그들의 우호적인 동맹이라 생각했던 소련의 핵실험 성공 이후였다오. 핵무기를 만들고 나서 동맹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면 상대국이 핵무기를 용인해 줄 거라는 생각은 멍청한 짓이라오. 정보를 공개하던 하지 않던 상대방도 같은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필연. 따라서 오펜하이머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는 순간 전 세계가 핵전쟁의 공포에 벌벌 떠는 시대가 오는 것은 필연이었소. 핵무기 경쟁국이던 독일이 항복했기 때문에 당시 더 이상 핵무기 개발을 중지했다면 모를까. 그럼 왜 오펜하이머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했을까요? 그것은 공명심 때문이었다오. 그동안 들인 시간, 노력과 명예. 발명하기 전까지는 발명자가 손 쓸 수 있지만 발명 성공으로 손 떠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라오. 오펜하이머와 그로부스는 자신들의 공명심으로 핵개발을 계속했고, 핵폭탄으로 일본이 항복하자 두 사람은 모두 영웅이 되었다오. 하지만 소련이 핵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전 세계가 핵전쟁 위협에 벌벌 떨게 되자 뒤늦게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등의 헛짓거리를 하는 생쇼를 냈다오. 그럼 트루먼은 왜 핵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렸을까요? 어차피 히로히토 덴노 살려줄 거였으면. 일본은 독일보다 먼저 항복하고 중국은 장제스, 한반도는 통일 한국이 되어 있을 것이었소. 이게 최선인데 왜 가장 최악인 핵폭탄 투하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이건 트루먼과 미국 국민들을 살펴봐야 한다오. 미군의 90% 이상은 유럽으로 갔고 태평양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었다오. 미국은 더 이상 일본과 처절한 전투를 하고 싶지 않아 했고, 덴노를 처용하지 않는 조건부 항복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오. 루스벨트와 트루먼은 미국 국민들 여론 때문에 최선의 조건부 항복을 포기하고 가장 최악의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다오. 그나마 보수, 정의주의자라면 낙선하더라도 최선의 선택을 했겠지만 불행히도 루스벨트, 트루먼은 이기적인 진보, 좌파, 전체주의자였다오. 때문에 핵폭탄을 사용하는 최악을 선택했는데 이게 소련, 중국 등이 핵폭탄을 보유하게 되자 뒤늦게 최악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나라들이 핵폭탄을 보유하지 못하게 발악하고 있다오. 그러면서 핵폭탄을 사용한 것이 최선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오. 다수결의 원칙은 절대선이 아니라 이처럼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오.